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1장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 의해 150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시험에 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변액보험의 이해를 전과 같이 동일하게 150문제 저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일본의 변액보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시작하였다. 자,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은요, 일본의 변액보험 실패 사례 이후에 도입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서는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순으로. 그래서 일본이 가장 늦게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변액보험 판매를 시작한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험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고수익 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내용 자체가 틀렸죠.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고수익 상품이 필요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변액보험 도입 당시 고물가, 저금리 시대와 같은 저금리 시대의 도입과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자, 여기서 미국은요, 변액보험 도입 당시에 고물가, 고금리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 환경 변화에 미국의 변액보험이 도입이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은 시중금리의 상승 및 주식시장의 활황의 지속과 같은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서 변액보험 판매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 이 당시 미국은요, 시중금리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중금리 하락 및 주식시장의 활황과 같은 그런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어 변액보험 판매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변액보험 활성화를 위해 증권업법, 투자회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절대 아니죠. 미국의 변액보험은요, 증권업법, 투자회사법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은 생명보험사의 튼튼한 재무구조가 뒷받침되어 변액보험이 도입될 수 있었다. 자, 일본은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일본은 높은 예정이율로 판매했던 일신합 양로보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해서 모든 생보사에 금리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변액보험은 일본에서 도입이 됐던 거죠. 자,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7번. 일본은 변액보험이 판매된 1980년대 중반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이 당시에 일본은요, 많은 돈을 벌어들였죠. 그래서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변액보험에 다수의 특별계정 펀드를 운용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었다. 자, 일본은요, 변액보험 펀드 운용 자체가 되게 미숙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사의 경우에는요, 통합형 펀드 한 개만 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는 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불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캉슈러스 판매 확대를 위한 선진 상품으로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자, 우리나라는요, 변액보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보험의 실질 가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한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액보험 상품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제3보험 상품이므로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자, 변액보험은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자, 내용 정리해 주시고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변액보험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자, 우리 변액보험도 보험입니다. 자, 보험은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변액보험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자, 내용 법률 자체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우리나라에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실보험 순으로 도입되었다. 자, 이런 출제지문이 나오면요. 반드시 순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로 정리해 주실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먼저 도입된 것이 변액종신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이 도입됐고요. 그 마지막 순서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1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1번은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변액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자, 1번은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1번에서는요, 보험업법에서 변액보험 판매를 위해서는요, 생명보험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 모집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제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은 보험 설계사 자격만 취득하면 변액보험에 대한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의 판매가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변액보험에 대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일본과 미국을 내용을 섞어놓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미국과 일본의 상황들을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제도는 법규에 근거 없이 순술 자율규제로 시행되고 있다. 앞전에 보셨겠지만 이런 상황은 일본의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 제도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 규정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수익자 또는 주주의 권리를 보유한다. 자, 변액보험은 보험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아니라 계약자의,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구별하셨죠? 그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수익증권과 다르게 자산운용 보수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것은요, 뭐가 틀렸냐면 변액보험은요, 수익증권과 같이 자산운용 보수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변액보험 계약자는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주주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자, 변액보험은요,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수익증권과 다르게 주주의 권리를 절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별하셨죠? 예,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함정 중에 함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보실까요? 모든 수익증권은 변액보험과 같이 적립 10년 이상 보유 시 매매 차이 모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자, 우리나라는요, 보험에 대해서 저축성 보험의 10년 이상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수익증권은 보험은 아니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 자체가 없습니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일반 계정은 계약자가 리스크를 부담한다. 계약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특별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매월 자산을 평가하고 일반 계정은 매일, 특별 계정은 매년 결산한다. 자, 이것은 매우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번은 별표를 좀 하나 꼭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계정은 매월, 특별 계정은 매일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결산은요, 일반 계정의 경우는 매년, 특별 계정의 경우는 매일 결산을 합니다. 자, 헷갈리니까 3번 정도 반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에서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한다. 종신보험이지 않습니까? 변액종신보험도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액연금에서는 기본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한다. 앞에 있는 문제와 되게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만 기본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하는 것은 변액종신보험이죠. 아니면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변액연금에서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요, 기본보험금 사망보험으로 최저보증하고요. 변액연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으로 보증합니다. 차이 구별하셨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선택특약은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자, 선택특약
우리 뭐 암특약, 기타 등등 여러 특약들은요 일반 계정입니다. 자, 특별 계정이 아니고 일반 계정으로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을 설정하고 있다. 저도 변동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변동보험금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최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2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에서부터는 시험 문제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또 출제가 되는 건데 내용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번 가산지급 방법은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요. 현재 금리 연동형 상품 구조와 유사하여 고객의 상품 이해가 어렵다. 자, 맞는 내용일까요?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새로운 보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요. 고객의 상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셨던 문장에서는 가산지급 방법이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에 대한 용어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가산지급 방법은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은 매일 변동하고요. 사망보험은 매월 변동한다. 자, 이것은요. 매일이냐 매월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가산지급 방법은 사망보험이 매일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동보험 계산 방법 중 가상지급 방법은 상대적으로 사망보험금 증가 속도가 빠르므로 보장성 보험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맞는 형태이다. 자, 어떤 내용이 틀렸을까요? 변동보험 계산 방법 중에 사망보험금 증가 속도가 빠르고 보장성 보험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맞는 것은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입니다. 자, 가산지급 방법과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구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자, 29번 변액종신보험은 가산지급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보험금을 계산한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변액연금이 가산지급 방법이죠. 변액연금 가산지급 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은 변동보험금의 변동 주기는 연 1회로 한정한다. 자,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일시납보험의 추가 가입 방법은 월 1회 또는 연 1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 1회로 한정해 있다는 거, 그 특징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